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해당 영상은 이제 12월 7일 목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, 자, 지금 미국 선물은 조금은 괜찮아요. 흐름이 뭐 0.4%. 근데 이제 미 증시가 어차피 최근 지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언가 좀 방향 아직 어정간합니다. 어정쩡해요. 고점에서 갈 거면 치고 나가던가 아니면 이렇게 가려고 계속 트라이를 하다가 결국 돌파를 못하면 이제 실망 매물 투매, 뭐 하락, 뭐 이런 정도 흐름을 좀 계속 생각을 해둬야 되는, 아직은 무언가 적극적으로 왔다. 데이 매매는 괜찮은데 스윙에 대해서는 아직 좀 방향성이 좀 정해지고 매매를 하는 게 조금은 더 수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일단은 뭐 미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지수도 뭐 해외에 따라서, 그 다음에 이제 수급도 어정쩡하죠. 얘네가 아예 시원하게 그냥 조정을 위해서 막 매도세를 막 쏟아낸다거나 아니면은 견인할 거면은 좀 화끈하게 뭐 반도체, 그 다음에 이제 뭐 2차전지 이쪽 막 시세 팍팍 좀 끌어주면 좋을 텐데 아직 그런 게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반도체 이 형님들은 포지션상 최소한 이런 구간, 삼전이든 하이닉스든 이런 것을 나중에는 결국 뭐 내년 중에는 한번 좀 트라이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, 지금 당장은 일단 이 박스권 흐름으로 좀 생각을 해 두긴 해야 될 것 같아요. 결국에 이 구간을 좀 깔끔하게 돌파를 해주는 움직임이 언제 나오는지, 그래가지고 반도체 형님 격들 어중간하고 2차 전지도 사실상 뭐 좀 특별한 호재 뉴스 이런 게 없고 있더라도 그 뒤에 이제 바로 좀 매도세 이런 식으로 좀 갭 뜨면은 매도세 나와서 밀리긴 하죠. 오늘 시간에서 이제 포스코 퓨처엠 얘가 뭐 이제 뉴스 붙이면서 그것 때문에 좀 시간의 상승이 있기는 한데, 포스코 퓨처엠 뭐 배터리 소재 타일 중국 순항 중이다. IRA 새 규정 대응에 대해서 뭐 이상 없다. 그 다음에 단결정 양극재 포항서도 양산 요 정도 뉴스가 있기는 했는데, 2차 전지는 뭐 최근 움직이면서 시세 주면 일단은 좀 밀립니다. 얘네가 차트가 깔끔한 구간이 아니다 보니까 앞선 구간에 좀 물려 계신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그런 매물대를 좀 이겨내고 힘을 주기는 좀 쉽지는 않은 그런 모습들이 좀 계속 이어지지 않나. 그래도 일단 에코프로비엠이 날마다 뭐 스멀스멀 내려오더라도 계속 뭔가 위로 액션을 좀 취하기는 합니다. 뭐 120선 주변에서 뭐 한번 또 뉴스 같은 거 뭐 붙이면서 수급 땡겨 올릴진 모르겠는데, 일단 2차 전지는 데이 매매 관점 아니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눌리면서 하다가 기술적인 반등 나오면 일단은 뭐 좀 정리한다거나 그런 식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. 자, 그리고 이제 12월 7일 목요일 기재부 디지털 화폐의 미래와 뭐 CBDC 추진 전략 이 키워드에 대해서 한네트랑 이제 로지시스 스멀스멀 이미 좀 올라왔습니다. 얘네가 뭐 내일 저 뉴스에다가 좋은 흐름을 좀 붙여서 뭐 슈팅을 줄진 모르겠는데, 얘네는 좀 윗꼬리가 심해요. 그리고 종목 대금 시총도 막 500억, 1000억도 안 돼가지고 변동성도 상당히 큰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, 조금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디지털 화폐 추진 전략에 대해서 안에서 뭔가 스케줄이라던가 이런 게 좀 나오겠죠. 그런 게 있으면은 좀 세이브 기억을 해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다음에 뭐 파로스 아이바이오 굴수성 백혈병 치료제 임상 결과 발표 이런 게 있기는 한데, 일단은 얘는 14,000 이 구간을 아예 좀 버텨주는 게 베스트였긴 하거든요. 근데 이제 그거를 돌파를 좀 해서 뭐 슈팅 나왔지만 결국엔 깨지고 좀 힘은 아쉽게 밀리고 있지 않나. 자, 그다음에 FOMC 지금 일단은 FOMC 이후의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기는 해요. 지금 미증시도 계속 좀 눈치 보는 부분인데, FOMC는 12월 달 거 높은 확률로 일단 동결 나오긴 할 겁니다. 동결 뭐 인상이 나오더라도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, 아마도 동결이 나올 확률이 지금 엄청 높지 않나. 그리고 동결이 나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, 결국 미국의 뭐 엔비디아 필두로 반도체 지수들, 그다음에 뭐 2차 전지, 그다음에 각종 빅테크들 얘네들 움직임 추이 좀 계속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다음에 뭐 빠르면은 뭐 내년 3월, 뭐 늦으면은 이제 6월 금리 인하 얘기도 좀 있기는 하죠. 근데 이제 금리 인하라는 게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인플레가 다 잡혀가지고 금리 인하 이것보다는 경기 침체라는 저울해서 이거 계속 수면 위로 점점 이거 좀 위험한데 이제는 인하 시켜야겠다. 요게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좋아요. 그래가지고 그냥 막 잘 잡혀가지고 이제 인하해도 되겠다 이게 아니라,
경기 침체가 스멀스멀 올라오니까 이거 위험한데 이거 지금 일단은 진정시켜야겠다, 인하시키자, 요 케이스. 즉 경기 침체랑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지금 같은 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경기 침체를 시장에서 언제든 뭐 좀 조정에 대해서 부각시키거나 하면서 좀 뭐 조정 핑계거리로 쓸 수도 있는 거고, 이런 거는 기억을 해둬야겠죠. 즉 경제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. 여길 저길 보더라도 뭐 부동산 뉴스라던가 그런 게 좀 있고. 자, 뭐 한동 관련해 가지고는 오늘 뭐 총선에 대해서 뭐 이야기가 좀 혹시 나오나 싶었는데 뭐 뉴스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도 한동 관련주 지금 어마무시하죠. 관련해서 내일은 또 대상홀딩수 요거 정지 들어가죠. 이렇게 해가지고 대상홀딩수 투자위험 종목 해가지고 12월 7일 정지인데, 와 진짜 강해요 진짜. 그리고 얘 정지 먹으면은 뭐 대상홀딩스 그것 때문에 얘가 좀 대신 힘을 주지 않았나 싶은데, 일단은 한동 관련 정치 대상, 그 다음에 태양금속 시리즈, 그 다음에 덕성, 요 정도가 이제 시장에서 좀 부각되면서 어느 정도 좀 움직이는 그런 케이스이지 않나 싶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얘는 신고가를 갈 거면 좀 가면 좋은데 계속 여기서 어중간하게 있기는 하네요. 그래도 정치 테마는 언제든 또 뒤에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좀 관련 주들 기억을 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뭐 이민 정책 오늘 발표가 나오긴 나왔죠. 어느 정도 윤곽에 대해서. 근데 일단은 뭐 재료수물로 확 밀리진 않네요. 전 재료수물 해가지고 뭐 여기서 좀 투매식으로 왔다 10,000원 좀 깨면은 요거 한번 좀 건드려 볼까 생각했는데, 재료소멸로 아직 시장에서는 메인으로 반응은 안 하는 걸 보니까 연내 그 정책에 대해서 뭐 좀 추진 이런 거 뉴스에 대해서 좀 더 뒤에 또 한번 반응을 시킬 건지, 그다음 뭐 이제 저출산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정치는 요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. 자, 그다음에 이제 폐렴 관련해서는 뭐 호흡기약 부족, 처방조차 못한다, 아이들 폐렴 확산의 의사 절규. 그래서 요 폐렴이 지금 전염성이 엄청 강한 것 같아요. 치사율은 뉴스로 막 엄청 부각이 되진 않거든요. 근데 전염성은 좀 어마무시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거 키워드에 대해서 뭐 해열제 막 찍어내겠다 막 이런 것들 뉴스 막 붙이고 하는데, 일단은 관련 주들이 또 시간에 막 움직인 것도 있어요. 또 국제약품, 메가 ECS, 국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고점 주변 이렇게 해서 어제 저점 또 이탈 슬쩍 했다가 바로 좀 돌려놓더니 시간에서 6%, 메가 ECS는 산소호흡기, 인공호흡 그거 관련해서 이제 키워드고, 뭐 한국파마, 뭐 인트론 바이오 요런 애들이 오늘 좀 강했던 애들이지 않나. 여기다가 이제 뭐 경남제약이 있기는 한데 경남은 시총이 조금 아쉽죠. 상태가 조금은 내롱이지 않나. 그래도 일단 저런 폐렴에 대해서 전염성 덕분인지 계속 부각을 시키긴 해요 시장이.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좀 종목 변동성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고서 매매를 하실 분이라면은 저는 좀 유독 손이 잘 안 가긴 하는데, 일단은 매매를 하면은 해치 성향 그런 것과 이제 변동성 종목 끼 좋은 애들은 꽤 있기는 합니다. 일단 뭐 여기다 뭐 진단 키트 뭐가 있죠, 수젠텍, 시젠, 뭐 진매트릭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, 오늘 진단 키트 수젠텍은 돈 좀 들어와 놓고서 대금이 일단은 종목이 확 하고 밀리진 않네요. 얘는 요런 구간에서 또 행보와도 뭐 한번 좀 10,000원 주변까지 톡 쏴주는지 돈이 일단 좀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보게 될 것 같고. 자, 2차 전지는 이게 뭐 큰 뉴스는 아니다 보니까 그냥 반등을 하더라도 일단 얘네가 힘을 더 줄 거라면은 두 가지는 있어야겠죠. 전고점을 일단은 돌파를 해주는지, 그 다음에 두 번째로, 사실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. 얘네는 결국 갭이 뜨고 하면은 수급 매도가 보통 나오거든요. 기관애인들 매수세가 강매수세가 들어오는지. 2차 전지는 사실상 지금 힘을 결국 주려면은 수급 힘이 좀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. 그냥 어중간한 건 안 돼요. 요 앞에 매물대도 그렇고 고점부터 해가지고 2차 전지에 대한 투심이 어느 정도는 좀 많이 꺾였죠. 특히 9월, 10월달 여기 지수 코스닥이 20% 밀린 거, 미증시 뭐 10%인데 코스닥이 뭐 2배 더 밀린 거는 2차 전지가 분명히 좀 주축 무게를 좀 실어준 게 있어요. 그래가지고 이런 게 또 돌파를 하려면 앞에 매물 같은 걸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, 일단은 그만큼 좋은 재료, 그 다음에 결국엔 수급이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. STO 이거 뮤직하우는 좀 딜레이 됐더라고요. 그 거래소에서
좀 뭔가 데이터를 좀 더 제출해라 이렇게 좀 나온 것 같고, 그래서 뒤에 서울옥션 블루, 그 다음에 12월 26일 엮이는 게 이게 K옥션 그쪽이거든요. 네, 또 일단 STO는 연내 혁신 금융심사 본위원회 승인 여부, 그 다음에 20일 서울옥션 블루, 25일 일본 토큰증권 매매 거래 시작, 26일 이제 K옥션, 얘네가 그 일본 작품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요 정도가 일단은 이번 주에 좀 나올 수 있는 애들입니다. 그래서 SM이랑 옥션 이런 것들 단기가열 나란히 들어가고, 내일 일단 3일차죠. 그래가지고 그 움직임 같이 묶어보시면 될 것 같고, 머니트리는 강해요. 오늘도 움직임 좀 좋기는 했는데 내일도 이런 구간에서 또 지지 저항 움직임을 좀 보여줄지, 결국에 일단 SM 풀리고 하면 그쪽으로 좀 수급이 쏠릴 수는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뭐 머니트리, 핑거 이런 애들 위주로 좀 볼 수밖에 없지 않나. 일단 머니트리가 내일까지는 좀 주축하나, 아니면 내일은 이제 3일차니까 SM부터 해가지고 이런 애들이 힘을 빡 주는지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그거랑 별도로 그 P2P 코인들, 자꾸 코롱이 떠오르네요. 기억이 안 나, 게임들. 컴투스 홀딩스랑 네오이즈 홀딩스, 얘네도 이제 STO는 아닌데 그 P2P 코인, 그 게임 관련해가지고 게임 출시 그 애들이죠. NFT, 뭐 P2P 이런 개념으로 엮여 있는 애들인데, 위메이드는 그래도 그 STO 사업에 대해서 뭐 부산 그쪽에다가 뭐 낸 게 있기는 합니다. 그래서 위메이드는 위믹스 코인이 일단 근데 사실 주축이고, 비트코인 시세랑 위믹스 코인이 가장 주축이고, 이런 거는 오늘 그냥 분위기 따라서 좀 힘을 주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. 자, 그래서 STO는 그래도 최근 시장에서 테마의 좀 메인이라고 하면은 얘네이지 않나 싶기는 하고, 요번 달 이런 저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.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장중에 강했던 트위치, 내년 2월에 한국에서 철수한다. 타국 대비 망사용료가 뭐 10배다. 그래서 2월 27일부터 유료 상품 구매, 그 다음에 수익 창출 불가하다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아프리카 TV가 좀 반사익으로 움직이긴 했는데, 이게 뭐 내일도 움직일지는 모르겠어요. 오늘 돈은 좀 들어왔죠. 3천억 좀 강했는데, 이게 당장이 아니라 내년 2월이거든요 2월 27일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기억은 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내일은 뭐 그냥 주도주급으로 왔다 해서 뭐 이런 거 돌파 지금 시간에 마무리 짓지 못해가지고 뭐 돌파 나오는지 보긴 보더라도, 일단은 재료는 아직 좀 텀은 있어요. 그래서 뭐 120선 위에서 돌파 힘을 주는지 그냥 차트 관점 정도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. 자, 단독 요거 시간에서 일단 뉴스가 붙었던 건데, 삼성전자 차세대 전력 반도체 강화 위해서 CSS 사업팀 신설. 그래가지고 삼성에서는 계속 뭔가 미래 먹거리들 하나씩 집적된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네요. 이것저것 해보는,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력 반도체 쪽은 키워드가 일단 KC가 보통은 SIC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가져가죠. 그래가지고 KEC가 보통 대장격을 하고, 그 다음 파워텍, 코스텍, 시스 뭐 이 정도가 좀 기억이 납니다. 근데 일단 시간에 슬쩍 움직이긴 했는데 종목이 좀 끼는 괜찮아요. 끼는 괜찮은데 윗꼬리를 좀 많이 달거든요. 상한가가 없어요. 2년 동안. 여기 이제 2021년 때 이때는 테슬라 엮어가지고 이때 좀 강했었고, 테슬라의 그 내비게이션의 반도체 납품이었나? 그 키워드로 갔다가 이때 이렇게 막 계속 움직였던 기억은 있는데, 일단은 좀 끼는 좋지만 전력 반도체 키워드 저 뉴스를 뭐 좀 삼성이다 보니까 자극적으로 붙여주나, 대신에 일단 시간에서 붙은 뉴스인데 4% 정도 상승은 있었습니다. 자, 그리고 카펠 구글서 260억 규모 유튜브 쇼핑, 요거 일단 오늘 뭐 점상을 갔죠.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미 내일도 당연히 갭 뜨고 시작할 거고, 요거는 그냥 차트 관점으로 갖다가 볼 수밖에 없지 않나. 저게 금액이 엄청 커가지고 저쪽이 뭐 그 카페24에 대해서 지분 그냥 우리 그 대주주 지분 확보하겠다 이런 움직임의 뉴스는 아니었다 보니까 금액이 시총이 얘는 좀 커요. 그래서 뭐 4천억짜리인데 260억 투자, 엄청 큰 금액은 아니죠. 작지는 않더라도. 그래가지고 일단 뭐 이미 점상으로 시작했는데, 이거는 그냥 이제 광기로 가냐 아니냐 이거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구글 키워드를 통해서 뭐 실질적인 뭐 지분 투자 금액은 작기 때문에 부각되기보다는 그냥 구글이란 키워드를 시장에서 눈 돌아가서 뭐 좀 더 매수세가 이어지나,
저는 요거 사고 싶었는데 안 사지더라고요. 근데 일단은 그 정도 관점으로 좀 보게 될 것 같고, 그래도 구글이란 키워드가 좋기는 하죠. 구글, 애플, 테슬라, 삼성 이런 것들은 항상 좀 자극적인. 자, 그다음에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뭐 내년 1월 ETF 승인 기대감 계속 있는 것 같고, 요 녀석이 우리나라 장 중에는 약하고 밤 중에 강해요, 항상. 그래서 비트는 종배 저는 싫어하는데 종배를 해봐야 되나 생각이 드는데, 일단은 우리기술 투자랑 위지트 요런 애들 종목이 장 열리면 좀 약하니까 종가 내려갔다가 밤에 이제 시세 주고 하니까 갭 뜨고, 오전에 막 좀 들쑤 이렇게 갈 듯 말 듯 하긴 했는데, 이게 또 뭐 비트 시세 따라 연동이 되는 거 있다 보니까 이제 얘네는 뭐 매매를 하려면은 장 중에 뭐 수급 들어오면서 팍팍팍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면은 그냥 종배하고서 다음날 갭 뜨면은 팔고, 요런 움직임이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근데 이제 비트는 제가 요거는 좀 차트를 완벽하게 몰라가지고 뭐 좀 조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. 일단은 1월 다음 달 한 달 동안 더 강하게 뭐 5만 달러까지 뭐 좀 돌파할지 그 정도로 좀 볼 것 같습니다. 지금 일단 시장에서는 확실히 이 안전자산이기도 하고 비트가 강해요. 저 강한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. 조정이 나오더라도. 자, 그 다음에 요소 수출은 요소수 수급량 부족으로 1인 1개 구매 제한. 이게 근데 뭐 물론 이제 지역이라던가 그 판매처마다 다르기는 해요. 모든 곳이 다 1인 1개 구매 제한 이건 아니거든요. 근데 일단은 조금 이런 식으로 왔다가 뭐 사재기가 좀 엮인 걸 수도 있겠지만, 일단 중국에서 통관 태클을 건 상태고 통관을 묶은 상태고, 요소 수출에 대해서 내년 1분기까지 좀 제한. 그래서 이게 조금 계속 또 이어질지. 그래서 유니온이랑 KG케미칼 얘네 차트도 좀 묘하기는 하거든요. 갭뜬 자리를 좀 잘 지켜줘요. 안 깨고서 땡겨 올리고 땡겨 올리고 땡겨 올리고 하는데, 이제 고점도 좀 낮아지지만 저점도 좀 스물스물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거 뭐 흔히 삼각수렴이라고 하죠. 뭐 좀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, 일단은 시장에서 재료는 좀 계속 지속이 어느 정도 조금 될 거는 같습니다. 이게 실제로 갖다가 부족하지 않더라도 일단 뭐 사재기가 부각이 됐든 아니면은 이게 또 내년 1분기까지 제한이라고 하니까 모르는 일이죠. 그래가지고 지금 요소수 필요하신 분들은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일단은 이런 게 뒤에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는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연세대 LK99 논란, 퀀텀 에너지 연구소랑 초전도 물질 찾는다. 그래가지고 요걸로 이제 오늘 신성 델타테크 시간에 슬쩍 움직이는 모습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. 그래서 뭐 연대, 뭐 상징성, 학교 상징성은 있기는 한데, 뭐 저 이슈가 엄청 클지는 모르겠어요. 크게 와닿지는 않죠. 정말 좋았으면 시간에 뭐 상을 보내거나 했을 텐데, 그냥 120선 주변에서 땡겨 올리고 110선 주변 오니까 그냥 슬쩍 좀 뉴스 붙이는 이런 느낌이지 않나. 이쪽은 다시 한번 좀 메인으로 되려면은 그 초전도체 관련해서 뭔가 아이템이 좀 나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툴젠 같은 경우 12월 8일 유전자 가위 이제 이은봉 이후에 오늘 좀 슬쩍 움직이긴 했는데, 이제 재료 소멸 좀 생각은 해둬야겠죠. 눈 앞이니까 이미 좀 많이 올라왔어요. 6만원짜리에서 요 구간에서 한 30% 이미 좀 시세를 줬던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. 자,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이슈들은 쭉쭉 넘어가고, 이것들 외에 이제 뭐 개별주들 에코프로머티, 두산 로보틱스 얘는 주도주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라운드 피겨 중심으로 계속 좀 보긴 볼 것 같습니다. 12만원에서도 좀 반등, 13만원에서도 좀 반등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, 차곡차곡 좀 계단식으로 반등하면서 좀 내려오지 않을까. 두산 로보틱스는 외국인 매수세는 좀 강하네요. 연기금이 오늘 좀 쉬기는 하는데. 자, 그 다음에 KNS 신규 상장 처음 300%죠? 그래서 요거는 뭐 그냥 매매를 할 생각은 없고 저는 뭐 건드리지 못했어가지고 신규 상장을 좀 좋아하진 않다 보니까, 와 근데 진짜 멋있네요. 우리나라 이게 K 주식 그 무서움이라고 해야 될지 매서움이라고 해야 될지, 야 300%? 아무튼 이 종목은 뭐 10만원 전후 해가지고 뭐 저항 맞나 그냥 구경할 것 같습니다. 어차피 저는 못 건드렸던 거기 때문에. 그 다음에 LS전선 아시아는 어제 그 뭐 히토류 뉴스 이런 것들 어딨냐, 해저 히토류 신사업 요게 있기는 한데, 얘는 그것보다는 LS 머티리얼즈 12월 이제
12일이었나요? 한 다음 주 중에 상장하는 걸로 아는데 그거 여력이 조금 강하게 발휘하지 않았을까. 그래서 쌍봉 신고가 주변에서 이제 맞고서 결국 힘 쭉 빠지면서 밀렸는데 좀 다시 끌고 올라오는 움직임이 있었죠. 그래가지고 요거는 그 LS 머티리얼즈 상장 전까지 해가지고 뭐 액션 돼서 좀 더 힘 주나, 요 구간에서 뭐 지지할 거 지지하고 돌파 나오는지, 그 다음에는 이제 2만원 라운드 피겨를 좀 중심으로 보겠죠. 자, 그래서 이런 것들 외에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시장은 똑같이 일단은 폐렴 관련, 코로나 관련 뭐 순환매 해가지고 코로나 관련주, 뭐 비대면 진료도 아침에 좀 슬쩍슬쩍 부각이 되고, 뭐 저런 게 또 심해지면은 재택근무 이런 키워드가 좀 다시 재부각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뭐 기억은 해두되, 이전에 그냥 코로나 때 움직였던 애들 심해지면은 그거 다시 움직일 수 있다, 이 정도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STO, 비트코인, 그 다음에 정신건강은 뭐 아침에 갭 뜨고서 좀 매력적인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졸졸졸 흐르더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개별주들, 뭐 신규 상장부터 해가지고, 그 다음에 요소수, 이런 것들을 일단 우선적으로, 정치는 그냥 광기로 갖다 계속 치고 나가고 있는데, 정치는 내년 그 공직자 사퇴 기한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가지고 뭐 그때까지 광기가 이어질지, 아니면 중간에 좀 눌림 주면은 공략을 해볼만 할지, 이런 거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, 지금 시장은 좀 개별주들도 있고, 뉴스들이 오늘 개별 뉴스는 뭐 아프리카, YG, 그 다음에 이제 카페24도 어제 시간에 개별 뉴스 이런 게 있죠. 온디바이스도 죽진 않아요. 제주 반도체가 조금 계속 강한 모습인데, 일단은 칩셋 미디어도 3만원 근처에서 밀리면 땡겨 올리고 밀리면 땡겨 올리고 계속 복귀를 시키긴 합니다. 그래가지고 이런 온디바이스는 내년 그 삼성전자 가우스 그런 키워드랑 같이 좀 엮일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. 제주 반도체는 수급도 좀 더 들어오는지, 일단은 8,000원 구간 돌파는 좋거든요. 8,000원 구간 돌파는 좋은데, 일단은 이런 온디바이스 등등 해가지고 시장에서 이렇게 좀 보게 될 것 같네요. 새롭게 좀 추가적인 업종 테마군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시장이 그날그날 좀 강한 주도주라던가 이런저런 좀 볼만한 테마들은 있긴 있는 것 같아요. 자,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,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